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드디어 제가 에듀윌에 입성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개념 강좌 함께 할 예정이고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격까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1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1강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강은 우리가 바로 선사시대의 생활입니다. 여기 부분은 출제율 100%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1번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응시했던 한능검 응시생 중에 1번 문제 전국에서 나 혼자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단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시험에 나면 어떤 게 포인트가 되냐? 자, 선사, 먼저 선, 역사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파악하려면은 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유물과 아이템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기마다 독특하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템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고요. 그리고 각 시기마다 의식주의 포커스를 맞춰서 시기마다 있었던 생활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구분하셔야지만 완벽하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 물론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구석기부터 들어갈 건데 기본적으로 수업의 방식은 이렇게 할 겁니다. 판서로 먼저 정리를 하고 복습 차원에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PPT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부분은 이제는 심화입니다. 강의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내용들은 심화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구석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판서로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옆으로 이동을 해서요. 자,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 시대는 어떤 시기냐? 돌석, 돌을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구닥다리 사람들. 아직까지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애매모호틱한, 허리도 구부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약간 털도 복실복실 달렸어요. 그런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합니다. 우게게게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 때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지금 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가장 예민한 거. 그래요. 역시 먹는 겁니다. 먹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우리 학창시절에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방송이 나온 거예요. 친하는 학생 여러분들, 오늘 학교 사정상 점심때 급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밥을 안 줍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폭동입니다. 폭동 가게, 폭동이 일어납니다. 나 수업 못 들어. 보이콧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 밥을 안 주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맞죠? 그럼 돌아가서 이때 중요한 게 먹는 건데 우리 구닥다리 사람들, 이 구석긴들은 먹는 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 먹기에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연에 있는 걸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바로 이들의 메인 주식이 뭐가 되냐면 사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물 사냥 때문에 핵심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구석기 때. 그게 바로 뭐냐? 자, 여러분들 초딩 때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엄청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이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요. 동물이요. 한 곳에 가만히 있어요. 미친 듯이 이동을 합니다. 내가 먹어야고 사냥을 해야 되는 이 동물들이 미친 듯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동한다.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이라는 먹는 메인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동 생활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동물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머나 물고기가 있네. 어로 생활. 이동을 하다 보니 어머나 나무 열매가 열렸네. 채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가서 사는 곳입니다. 언제 이동할지 몰라요. 맨날 이렇게 동물만 쳐다보다가 이동하면 우게게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사를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청소를 할 필요가 없겠죠. 언제 이동할지 모르는데 제대로 된 집을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집을 짓냐? 자연지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비바람만 피하면 됩니다. 라면 바위 그늘 밑에서 비바람만 피하는 겁니다. 그래도 난 약간은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어요. 그러면 동굴에다가 주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정말 깔끔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집을 짓습니다. 근데 또 언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거지 같은 텐트 같은 거 짓는 거예요. 흔히 막 짓고 산다 그래서 이거를 막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옷입니다. 옷은 시험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옷은 동물 잡으면 털 가죽 뒤집어 쓰고 다니겠죠.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게 또 뭐냐?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아이템. 돌석. 돌을 사용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돌을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만드냐? 아직까지 돌을 가지고 뭔가를 세련되게 만들게는 구닥다리 사람들입니다. 원숭이 틱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돌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띵뜨리딩띵띵띵띵 띵뜨리딩띵띵 돌을 주세요. 띵뜨리딩띵띵띵띵 띵뜨리딩띵띵 또 돌을 줬습니다. 그리고 돌과 돌을 빵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이렇게 떼어져 나오는 게 있겠죠. 그래서 떼어져 나오는 걸 쓴다. 그래서 이거를 뗀석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뗀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유물 아이템이 있어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주먹도끼입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름부터 얼마나 무식합니까? 주먹이라는 단어와 도끼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거는 구석기 초기 때 아이템이에요. 이 주먹도끼로 머리 칼도 자르고요, 머리털도 자르고요, 동물도 찍고요, 그 다음에 뭐 다듬기도 하고요, 온갖 용도로 다 씁니다. 그러다가 레벨업 진화를 하면서 이제 돌도요, 여러 용도에 맞춰서 각각 돌을 만들어요. 끌게, 찌르게, 밀게, 개개개개개개개개 개가 들어가면 다 구석기 때 유물입니다. 그리고 구석기 말기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쓴배 찌르개라는 뗀석기 아이템이 나와요. 이것도 개죠, 개. 쓴배 찌르개는 레벨업 진화를 하면서요, 이렇게 돌이 있으면 끝을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끈을 감아서 이렇게 나무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음이에요.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레벨업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쓴배 찌르개 주먹도끼가 구석기 때 아이템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런 아이템이 이때 등장을 하냐? 메인이 사냥이잖아요. 이때 구석기들이 사실은 사냥을 하는 게 어떤 동물이냐? 여러분들 초딩 때 동물원을 가게 되면 엄청나게 심장을 뛰게 만드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특히 초딩들의 넘버 3에 들어가는 동물. 이런 동물 아시죠? 이렇게 대빵대빵 큰 동물이에요. 그리고 귀가 이렇게 달렸고요. 맞죠? 코가 이렇게 엄청나게 긴 누굽니까? 우리 코끼리. 맞죠? 이때 코끼리는 아니고 코끼리의 털이 복실복실 달린 매머드 맘모스 같은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동물을 잡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또 제 한국사 강의에 또 특징이 있어요. 소품 한국사. 소품을 또 유유적절하게 사용을 합니다. 원래는 이 정도로 잘 사용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된 이유가 제가 계속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 저를 버려둡니다. 물론 에듀윌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에듀윌도 그렇게 CG를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적재적소에 소품이 등장을 합니다. CG를 안 해주면 저의 컨셉은 내가 CG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잡아야 되는 동물이 어떤 동물? 매머드 맘모스입니다. 그래요. 한번 또 써줘야 돼요. 아마 피디님이 많이 놀랄 것 같은데 1강이라서. 그래요. 이런 겁니다. 여기에 털이 복실복실 달린 게 매머드 맘모스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동물원을 갔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이 코끼리 때려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면서 사육장으로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달려 들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겁니다. 맞죠? 제가 가서 주먹으로 코끼리를 뚝 때리는 순간 코끼리가 코휘 한 방에 죽어버릴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필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뗀석기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큰 동물을 잡으려면 혼자로는 택도 없습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거예요. 무리 생활. 그래서 신석기를 가기 전에 앞서서 구석기 내용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시험에 나오면 이거 던져놓고요. 이렇게 나오겠죠. 구석기 때 생활상 던져놓고 다음 같은 시기에 제작했던 유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먹도끼나 쓴배찌르기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 반대로 나오기도 해요. 유물을 집어 던져놓고 다음 유물을 제작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생활상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찾아야 되기도 하는 거고요. 또는 이런 특징들을 몇 개 던져놓고 나머지 안 나온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로 사냥을 하였다 정답. 주로 바위 그늘 동굴 막집에 거주하였다 찾으면 정답. 이동 생활을 하였다 찾으면 정답. 주먹도끼, 뗀석기, 쓴배찌르기를 제작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PPT로 들어가 볼게요. PPT로 보시면 동굴, 바위 그늘, 막집 정답이 되는 거고요. 사냥 키워드입니다. 사냥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핵심 키워드 이동 생활이 등장을 했어요. 무리 생활, 평등 생활이고 아이템으론 뗀석기, 주먹도끼, 개개개개개, 끌게, 밀게, 찢게, 끓게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찌르게, 그리고 마지막엔 쓴배찌르기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각품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입니다. 동물을 잡다 보니 이들의 거주지는 산간지대, 그리고 자연지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굴, 그리고 계곡이 있는 전곡리, 돌이 있는 석장리 맞죠? 이거는 뭐
몰라도 되긴 해요. 나올 때 다른 구석 힌트를 또 주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드렸고요. 대표적인 아이템입니다. 주먹도끼 제일 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끌기, 밀기, 찌르기 형태로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또 쓴배 찌르기. 여기다가 나무를 연결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잡아드렸고. 이거는 최근에 한능검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되는 패턴이긴 해요. 어떤 거냐면, 자, 구석기는 동굴이 있는 곳에 거주를 했다 보니까 거주지가 이렇게 중간에 찍혀 있잖아요. 산간 지역에다가. 요거 그냥 통째로 던져버려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거주지를 가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생활상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구석기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출제가 안 되긴 하지만요. 자, 이제 신석기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신석기도 PPT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판서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신석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석기인데 신석기도 여전히 돌을 사용하는 시기예요. 맞죠?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시대가 열렸냐? 우리는 여기도 뭐에 포커스를 맞춰달라 의식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니 해도 먹는 겁니다. 이때 먹는 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 자, 레벨업을 한 거예요. 레벨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너무나 힘들다. 맨날 동물을 따라서 우가가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라면서 이제 뭔가를 드디어 만들어 먹기 시작을 해요. 이때 뭘 만드냐? 자, 드디어 농사라는 거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요. 뭔가를 만들어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넌센스 퀴즈입니다. 여기서 농사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농사의 최고봉이 뭐냐면 벼농사입니다, 벼농사. 벼농사는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렇지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많은 사랑과 애정을 줘야 돼요.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농사를 시작하다 보니 농사의 최고봉인 벼농사는 하지를 못하고 무슨 농사? 바로 밭농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밭농사는 조피수수. 집어던지면 알아서 슝슝슝슝 자라나는 조피수수를 생산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신석기 때 모습입니다. 그러면 먹는 것 때문에 또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봐요. 구석기 때는 동물을 따라서 우가가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맨날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신석기 때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땅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어떤 생활이 벌어질까요? 바로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정착 생활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핵심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아, 먹는 건 좋은데, 아니 먹는 건 좋아요. 그런데 동물도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 따라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을 안 잡아먹으면 단백질 부족으로 쓰러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때 처음으로 이제는 아예 동물을 잡아다 기르는 목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떤 동물을 잡냐?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어떤 동물을 잡냐면요. 이런 동물이죠. 또 있어요. 어떤 동물을 잡냐? 이런 동물이죠. 어떤 동물을 잡냐? 구석기 마블도 등장했던 이런 깜찍한 동물들. 그래요. 이런 동물을 잡습니다.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오래된 동물이죠. 그래요. 간혹 가면은 많은 분들이 이 멍멍이는 저를 좀 닮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만한 게. 자, 그리고 제가 아끼는 가장 슈퍼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 네, 움직여야 되는데요. 자, 오!
혼자 잘 놀고 있습니다. 피디님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어요. 당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당하지 말고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잡아다 기르는 게 바로 목축이에요. 맞죠? 그러면 사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사는 곳은.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던 구석기와는 다르게 제대로 된 집을 지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때 움집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농사나 동물을 기를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자연물이 뭐예요? water please. 물입니다. 물. 그래서 강가나 해안가 유역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움집입니다. 그리고 옷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옷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개인적인 시간이 많잖아요. 개인적인 시간이 많게 되면 정착 생활을 하니까요. 별 잡생각을 자꾸 하고요. 시간이 많다 보니 뭔가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흔히 이 인강도요. 오픈빨이라는 게 있어요. 조회수가 제일 높은 게 1강이에요. 아마 이걸 유튜브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은 1강의 조회수가 제일 높을 겁니다. 왜? 일단 운동진 신기해. 뭐 뒤집어 쓰고 있어. 뭐지? 그러다가 한 2강, 3강이 지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식상해져요. 아, 운동진 재미없다. 아, 안 보기 싫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처럼 구석기 때는 이동하기 바쁜데 뭔 잡생각을 하고 뭔 개인적인 시간이 뭐가 있습니까? 동물 이동하면 그냥 얼추매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나가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때 와서는 개인적인 시간과 여유가 많으니까 뭔가를 만들고 제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도 제대로 만들어 입습니다. 흔히 우리가 원시적 수공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시적인 수공업이 등장을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 아이템이 시험에도 나오는 이렇게 생긴 가락바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렸습니다. 여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서 실을 뽑아내는 겁니다. 원시적인 수공업을 보여주는 아이템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기 때도 여전히 돌을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만드냐? 앞에서 우리 돌과 돌을 빵 부딪혀서 떼어져 나오는 걸 쓰는 뗀석기라면 여기는 레벨업 했잖아요. 돌을 갈았습니다. 갈았습니다. 그래서 간석기를 제작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갈판 갈돌이 있어요. 요 갈판 갈돌은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때 정착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이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동 생활을 할 때는 동물 따라 맨날 이동하는데 음식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치워버립니다. 왜? 고기 이거 얼쳐매고 어떻게 다녀요?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는 먹고 남으면 저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등장을 하냐? 토기를 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토기는 이렇게 V자 라인의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V자 라인의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냐? 사는 곳이 강가나 해안가잖아요. 강가나 해안가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름에 가잖아요, 보통. 모래사장. 땅이 모래사장. 거기에 머그잔을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 그냥 픽픽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막기 위해서 모래사장에 빵빵빵빵 꽂아 쓰기 위해서 이렇게 V자 라인의 빗살무늬 토기가 등장했다라는 거. 요거를 또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심화 버전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게 있죠. 이때 신석기 때 만들어진 또 토기가 아무 무늬가 없는 토기라 그래서 민무늬 토기라고 있어요. 근데 앞에 이른이라고 붙었죠. 여기 왜 그러냐면 청동기 시대도 민무늬 토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와 여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른 시기 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른 민무늬 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요. 이게 정답이 되는 경우는 없고요. 재심은 박스에 들어가는데 걱정하지 마요. 이거 플러스 다른 신석기 때 확실한 키워드를 또 던져줄 겁니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가자면요. 이때 정착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지면서 잡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원시 종교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애니미즘. 사랑하라 뭘 사랑하는데?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자연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신님, 물신님, 자연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토테미즘입니다. 땅 위에 있는 동식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마 부족입니다. 왜? 제가 하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마 부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먼 일만 터지면 하마만 찾는 거예요. 하마신님.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이 많으니까 또 이런 잡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지? 영혼 조상 숭배. 근데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무당을 숭배하는 샤머니즘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신석기 때 시대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심화로는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 움집의 집자리 터를 힌트로 주기도 해요. 제시문에. 처음 집을 만들다 보니 우리는 집 평수를 직사각형 네모로 보잖아요. 근데 신석기 때는 집자리 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둥근 원형의 집자리 터였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때 아이템 뭐 가락바퀴나 빗살무늬 톡이나 간석기, 갈판, 갈도를 던져놓고 다음 같은 유물을 제작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생활상으로 옳은 것은, 또는 생활상 던져놓고 다음 같은 시기에 제작했던 유물로 옳은 것은, 유물을 찾는 거, 또는 힌트 몇 개 던져놓고 유물도 같이 던져놓고 다음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농경가 목축을 시작하였다, 정착생활을 하였다 찾으면 정답. 강가나 해안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다. 원시적인 수공업, 가락바퀴를 통해서 원시적인 수공업을 하였다. 정답. 그 다음 간석기를 제작하였다. 토기를 제작하였다.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였다. 찾으면 정답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PPT로 가서 중요한 거 체크해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가락바퀴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요. 농경 시작과 목축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정착생활. 움집을 짓는데 움집은 원형입니다. 집자리 터가요. 그리고 여전히 부족사회, 평등사회고 족, 외, 혼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부족 바깥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석기 때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구석기 때 제가 옆 동네에 있는 사람,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애요의 설현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설현, 오빠랑 결혼하자. 알라뷰, 알라뷰, 알라뷰. 설현이 좋아요 동진씨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결혼식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설현 어딨니 설현? 봤더니 이런 젠장, 설현이 이사하고 없는 거예요. 동물 따라 저 설현의 집안이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부족 바깥의 사람과 결혼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는 정착생활이잖아요. 맞죠? 설현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하자. 좋아요 동진씨 알라뷰 알라뷰. 다음 달에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정착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원시신앙이 등장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혹시 모르니까 좀 써드릴까요? 애니미즘. 맞죠? 애니미즘.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동식물을 사랑하는 토테미즘. 그 다음에 무당을 숭배하는 샤머니즘. 그 다음 조상 영혼을 숭배하는, 맞죠? 조상 영혼 숭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시상이 등장했고요. 처음으로. 그 다음에 돌을 갈아 쓰는 간석기. 그 다음 이름 민무늬 토기, 뭐 덧무늬 토기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강가나 해안가 살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조개 껍데기 주워다가 구멍 뚫고 각시탈처럼 뒤집어 쓰고 다닙니다. 조개 껍데기 가면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주거지는 암사동이나 뭐 오산리 이런 리가 붙었는데요. 해안가 유역의 자리를 잡고 있겠죠. 강가나 해안가에 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유물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둥근 원형이잖아요. 집자리 터가요. 그리고 이 토기가 앞에 봤던 요거 덧무늬 토기고요. 그 다음에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게 V자 라인의 빗살무늬 토기, 갈아 쓴 갈판 갈돌, 그 다음 가락바퀴, 조개 껍데기 가면입니다. 그리고 신석기는 보시면은 점이 어디에 찍혀 있어요? 해안가에 찍혀 있잖아요. 맞죠? 이거 통째로 던져놓고, 물론 최근 10회분 문제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유적지를 가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생활상으로 오는 것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석기 내용을 또 찾으면 정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동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청동기도 들어가기 전에 판소로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는 드디어 어머나 돌석, 돌이 사라졌습니다. 맞죠? 돌이 사라졌고 청동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청동을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뭐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냐? 역시 또 의식주, 먹고 입고 싸는 거에 맞춰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저도 대빵대빵 예민한 먹는 겁니다. 그러면 먹는 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 자, 이렇게 청동기들은 신석기에서 또 레벨업 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도 이제 좀 제대로 된 농사를 짓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시기 때 농사의 최고봉, 벼농사를 어떻게 합니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벼가 뭐예요? 쌀이잖아요. 쌀. 쌀만큼 가성비가 좋은 농산물이 없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쌀을 요만큼 가지고 밥솥에 탁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막 부풀어 오릅니다. 가성비가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먹고 남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걸 게임에 있는 용어기도 하죠. 먹고 남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잉여 생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고 남는 게 생겨요. 그러면 먹고 남는 게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와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요 미리 얘기해서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에듀윌에서 상상도 못할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인기에 보답을 하고자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햄버거 세트 기프트콘을 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설레지 마요. 제가 강사를 은퇴할 때까지 쏠 일은 없어요. 어쨌든 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었기 때문에 기프트콘이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학창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햄버거 세트를 반에 돌려줬어요. 돌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햄버거 세트가 이렇게 남을 때가 있잖아요. 학창시절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들 아실 거예요. 갑자기 손을 듭니다. 선생님, 저 아침 안 먹었어요. 저거 남은 거 제가 먹으면 안 될까요? 선생님, 저거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예요. 저거 제가 먹으면 안 될까요? 라는 거. 딱 정확하게 N빵으로 떨어질 때는 싸울 필요가 1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남는 게 생기니까 그걸 가지겠다고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맞죠? 똑같습니다. 남는 게 생기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게 됩니다. 바로 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바로 피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긴 지배층을 부르는, 지배층 안에서도 넘버원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예능이 뭐냐? 우리 김병만 아저씨가 나오는 정글의 법칙. 그 정글의 법칙을 보게 되면 우리 병만이 아저씨를 뭐라고 불러요? 김병만 족장 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지배층의 넘버원을 뭐라고 부르냐? 하마 부족의 은동진 족장, 은동진 군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벼농사 또 먹는 것 때문에 핵심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고 빈부격차가 생겼고 사유재산도 생긴 겁니다.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계급이라는 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청동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계급 발생. 그러면 이때 은동진 족장 군장이라면 갖춰야 되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청동기 시대잖아요. 아, 은동진 족장 군장 정도 되면은 청동기 레어 아이템 정도는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마 부족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제가 뭘 한 걸 꺼낼 거예요. 뭘 꺼내냐? 이렇게 하늘 높이 비파형 동검을 꺼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정과 지금 피디님의 표정 똑같을 거예요. 뭐지? 쟤 뭐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아니에요. 하마 부족에 있는 우리 부족원들이 어떻게? 제가 이렇게 비파형 동검을 드는 순간 쩐다. 우리 족장 대빵 멋있다. 뭐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의 목에는요 청동 거울이 달려있어요. 이 거울이 태양을 받아서 지금 이 순간은 에드윌의 조명을 받아서 저 얼굴이 샤방샤방샤방 빛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심지어 뭐지? 우리 족장 멋있는데? 심지어 존잘인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또 반응이 없습니다. 이때 제가 또 뭘 하냐? 주머니에서요 청동 방울을 흔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소리에 여러분들이 광분하면서 황송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동진 족장 군장의 3종 세트예요. 자, 청동기 아이템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때 또 계급을 보여주는 청동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많이들 아는 수백 톤의 돌을 낑낑깡깡 옮겨서 만들었다라는 고인돌입니다. 그러면 이 고인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묻히는 사람은 대빵 높은 사람. 맞죠? 바로 은동진 족장 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동진 족장 군장은요, 여기에 묻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급이라는 걸 또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 이렇게 하늘 높이 들었잖아요. 뭐를? 비파형 동검을 이렇게 높이 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부족원들아, 나는 바로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 나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손자다. 천손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 그 다음 하늘의 손자다라는 천손사상을 또 주장했던 게 등장했던 게 바로 청동기 시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사는 곳 가볼게요. 사는 곳은
이제 더 이상 해안가 유역에 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쟁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약간 언덕이 있거나 산간지대에서 이렇게 내려다 봐야 되는 거예요. 평지에서는 쳐들어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웅집을 짓는 건 똑같은데 산간이나 구릉지대 짓고 사는 거고요. 집자리 터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일방적인 이제 직사각형의 형태의 집이 등장을 합니다. 옷은 특별히 시험에 나오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아이템을 몇 개 좀 더 볼 건데요. 이때 청동기 시대 때는 고인돌이라는 무덤을 만들었는데 청동기 사람들이요 실제로 돌을 엄청 좋아했대요. 돌이 영원불멸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단단하니까요. 그래서 무덤을 만들 때 고인돌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돌널 무덤이라는 게 나오기도 해요. 이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무덤을 만들면은 나무 관을 짜잖아요. 돌관을 짜는 거예요. 돌로 된 관을 짜는 겁니다. 이게 돌널 무덤이에요. 그리고 또 토기가 있는데 자 이제는 산강 구릉지대 살잖아요. 해안가 유역이 아닙니다. 끝이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가 등장할 필요가 없죠. 토기도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가 달렸던 무슨 토기, 미송리식 토기라는 토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봤던 그냥 아무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가 등장을 합니다. 신석기 때는 이른 시기라 그래서 이른 민무늬 토기고요. 우리는 심화 과정이니까 이건 아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넌센스 퀴즈로 마지막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 때는 농사를 짓잖아요, 지금. 맞죠? 농사를 짓는데 돌로 된 농기구를 사용했을까요? 청동으로 된 농기구를 사용했을까요? 바로 청동이 아니라 돌로 된 농기구를 사용했다라는 거. 이게 또 키워드입니다. 왜? 자, 청동은요, 지금 갓 나온 레어템이에요. 맞죠? 누구만이 이렇게 은동진, 족장, 군장만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레어템입니다. 레어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는 결국 피지배층이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맞죠? 피지배층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는 여전히 돌로 된 농기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무기는 청동기 무기를 사용합니다. 왜? 전쟁에서 지면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돌로 된 농기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딱 반달 모양으로 생겨서 가운데 구멍이 2개가 있어요. 요 구멍에다가 나무끈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벼이삭을 쑥싹쑥싹 자르는 반달 돌칼을 사용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선지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거푸집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철기 시대 때 좀 잡아드리긴 할 건데 거푸집이 지금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청동기 대량 생산기구 아이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초딩 때 찰흙이나 지점툴을 사잖아요. 맞죠? 그러면 보면은 샘플로 플라스틱 이렇게 틀이 딸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틀을 보게 되면 포도 모양, 사과 모양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찰흙 지점툴을 찍으면 그 모양 그대로 찍혀 나오잖아요. 딸기 대량 생산 기구입니다. 포도 대량 생산 기구요. 그처럼 청동기 대량 생산 기구가 거푸집이에요. 좀 이따 사진도 보겠지만요. 청동기 틀이 한 세트예요. 이걸 이렇게 붙여놓고 청동기를 또로로 붓고 식어서 떼내면 그 모양이 그대로 찍혀 나오는 거예요. 이 청동기 대량 생산 기구였던 거푸집이요. 청동기 초기에는 안 나오지만 청동기 기술이 발달했던 청동기 말기부터 거푸집을 통해서 대량 생산 기구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 때 더욱더 활발하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PPT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내용 지우고요. 아, 그것도 잡아드려야겠다. 시험에 나오면 또 어떻게 나올까요? 구석기, 신석기 2번 다 했잖아요. 이제 감이 오죠. 반달돌칼, 미송시토기, 고인돌 던져놓고 다음 같은 유물을 제작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생활상으로 옳은 것은 또 반대로 청동기 시대 생활상 집어 던져놓고 다음 같은 시기에 제작했던 유물로 옳은 것은 또는 2개를 같이 주거나 생활상 몇 개를 던져놓고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생활상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벼농사를 시작하였다. 계급이 등장하였다. 그 다음 족장이나 군장이 등장하였다. 그 다음 미송리식 토기를 제작하였다. 고인돌을 시작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우고요. PPT로 한번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 첫째,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습까지 책임을 지는 강의입니다. 한 번의 강의에서 2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재미를 보장하는 강의입니다. 지루한 강의는 가라. 한국 인간 역사상 이런 강의는 없었다.
바로 소품 한국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미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벼농사를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 전쟁이 났기 때문에 구릉산간지대고, 벼농사를 했기 때문에 먹고 남는 게 생겨서 계급사회, 그리고 족장과 군장이 출현했고, 그리고 선민의식을 보여줬다. 천손사상.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계급사회가 이때 등장을 했으니까 처음으로요. 청동기 때. 구석기와 신석기 때는 계급이 있다 없다 둘 다 평등사회다라는 거. 왜? 먹고 남는 게 없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평등사회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청동기를 처음 사용했고, 청동기 끝 무렵부터 거푸집을 이용하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고인돌은 중요하고요. 돌로 된 관으로 만든 돌널무덤, 미송이식 토기 중요하고요. 붉은 간토기는 뭐냐면 시험에 선지로 나온 적 없어요. 최근 10번의 시험 동안. 그렇지만 이때 청동을 만들고 나서 남는 찌끄러기가 있잖아요. 그 찌끄러기를 토기에 같이 섞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붉은색 토기가 나오기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암각화인데요. 요 암각화 같은 경우는 제가 PPT 하기 전에 판서로 왜 정리를 안 했냐면, 최근에 10년이 아니죠. 10회분의 시험을 봤을 때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빠졌냐면, 지금도 사실 논란 중이긴 해요. 이 암각화를 만든 시기를 놓고요. 최초로 만든 시기를. 근데 일단 교과서 상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상에서는 이거를 보통 청동기 시대로 봅니다. 규정을 해요. 그래서 청동기로 일단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 주거지 같은 경우는 부여 송곡리 유적이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문화 유적지인데요.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제시문의 큰 타이틀 제목에 부여 송곡리 유적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외워야 돼요?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거 주고 청동기 대표적인 아이템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놓고 청동기 시대인 줄 알고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기 때 유물 사진들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집자리터는 이렇게 사각형이고, 요게 잘 나오는 반달돌칼 맞죠? 나무꾼을 연결하고 잡아서 벼이삭을 쑥싹. 그리고 제가 아까 하늘 높이 들었던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라는 비파형 동검.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입니다. 처음 만들었더니 무늬가 거친 거예요. 그리고 농경무늬 청동기고요. 이거는 아까 돌널무덤 보세요. 관이 돌로 돼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손재배가 달렸던 미송이식 토기, 그리고 아무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 신석기는 이름민무늬 토기입니다. 그리고 고인돌,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 유적들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암각화예요. 암각화. 암각 같은 경우는 지금은 출제가 안 되긴 하지만 굳이 낸다라면 이렇게 내죠. 요 암각화를 던져놓고요. 다음 같은 암각화를 제작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생활상으로 옳은 것은 뭐죠? 청동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각화를 왜 그렸냐? 돌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글이 없어서 그래요. 글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몇 개만 잠깐 보자라면 요게 동물이에요. 동물. 뭐냐? 고래입니다. 고래. 돌에다가 왜 고래를 새겼을까요? 고래가 먹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치킨을 먹고 싶은데 부모님이 치킨을 안 사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길거리에 있는 치킨 전단지 찌라시 다 주워다가요. 어떻게? 집에 아예 도배를 해버립니다. 붙여버리는 거 벽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어머나 우리 아들 동진이 치킨이 많이 먹고 싶었구나. 치킨 바로 사줍니다. 소망을 담은 거예요.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는 걸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고령 장길이 암각한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동시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은 다산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으면서 이렇게 암각화를 남겼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갑니다. 철기로 가볼게요. 철기 시대도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철기 시대를 문제를 내긴 했어요. 문제를 내게 되면은 딱 시험에 나오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고 정답이 딱 하나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10회분 동안은 단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긴 해요. 그렇지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됩니다. 한 번만 들으면 절대 안 틀립니다. 한번 가볼게요. 또 판서로 가볼게요. 먼저 우리는 철기 시대예요. 그런데 이거를 초기 철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 때 철기 시대예요. 그러면 이때 키워드가 뭐냐면 이겁니다. 철로 된 무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철로 된 농기구를 사용했다라는 게 이때 이 시기 특징이에요. 여기도 한번 써드릴까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 그러면 좀 센스가 있는 학생이라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어떤 질문? 선생님 이상합니다. 앞에서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이를 레어템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여전히 돌로 된 농기구를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왜 철기 시대 때는 시작과 동시에 어떻게 철로 된 농기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요거에 대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들으세요. 자, 우리나라는
청동이랑 철기가 있으면은 재료 구하기가 철기가 훨씬 쉬워요. 그 다음에 당연히 상식선에서도 청동보다는 철이 녹일 때 불 온도가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청동기를 계속 지내다 보니까 청동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실 청동을 녹이든 철기를 녹이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가장 바보 같은 질문. 청동이 단단해요? 철기가 단단해요? 철기가 훨씬 단단하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청동이든 철기든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재료 구하기는 철기가 더 쉬워요. 그리고 철이 훨씬 단단해요. 시작과 동시에 철기를 미친 듯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바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봐요. 앞의 시대는 돌로 된 농기구를 사용하다가 바로 이제는 철로 된 농기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량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겠죠. 잉여 생산물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스케일로 전쟁의 스케일은 청동기보다 훨씬 커지겠죠. 청동제 무기도 아니고 이제는 철제 무기로 또 싸우잖아요. 그러면 가진 놈은 더 많이 가지고 잃는 놈은 더 많이 잃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등장했던 게 다음 시간에 배우는 고구려, 옥조, 부여, 동해 같은 나라들이 이 초기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유물 사진을 띄워놓고 나옵니다. PPT로 좀 가볼게요. 자, 유물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요게 한 쌍이잖아요. 요거 이렇게 붙여놓고 청동액 또로로 붓고 식으면 떼내면 요 모양 그대로 찍혀 나오는 거예요. 청동기 끝무렵부터 거푸집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푸집을 통해서요. 또 이때 청동기 아이템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철기잖아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제가요, 믿기 힘들겠지만 하나투어의 광고 모델이기도 합니다. 동진이와 함께하는 역사 탐방 역사 투어 항상 매진이에요. 근데 예전에 처음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갔을 때 중국에 갔을 때 이제 저를 케어해주는 조선족 가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딱 보더니 어머나 은동신 선생님, 한국에서 스타 강사라고 들었는데 핸드폰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넌 뭔데? 했더니 사과마크가 있는 최신형 핸드폰을 꺼내는 겁니다.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자마자 핸드폰을 바꾼 기억이 있는데요. 바꾼 지가 이제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전에 썼던 핸드폰이 뭐냐? 다들 놀래더라고요. 갤럭시 노트2를 쓰고 있었어요. 그걸 왜 썼냐? 사실 제가 또 이 생긴 비주얼과는 다르게요. 핸드폰으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카톡이랑 맞죠? 인터넷 검색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게임도 안 합니다. 핸드폰이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새로운 핸드폰이 나온다고 모든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핸드폰이 나온다고 해서 옛날 핸드폰이 단종되고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철기가 나온다고 해서 청동기가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긴 만드는데 청동기도 레벨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봐요. 예전에는 악기를 닮았던 이 두꺼운 비파형 동검에서 끝이 가늘다 그러는 세형 동검으로 동검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리고 청동기 때는 처음 거울을 만들다 보니 대빵 거칠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친 무늬에서 잔잔한 잔무늬 거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 유물 사진을 3개를 제시문에 던져놔요. 그리고 나서 초기 철기 시대 샤랑샤랑 꿀랑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 뭘 알 수 있는데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 거푸집이라는 청동기 대량 생산기구 아이템으로요. 맞죠? 세형 동검, 잔잔한 잔무늬 거울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청동기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포인트는 이 아이템은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한반도의 초기 철기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답을 뭘 찾으면 되겠어요? 한반도 내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있었구나. 이거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가볼게요. 이거는 중국의 화폐예요. 칼을 닮았다 그래서 칼도를 써서 명도전, 뭐 발량전, 오수전 이런 화폐가 있는데 화폐 이름 몰라도 돼요. 시험 문제를 내면 화폐 이름 다 줍니다. 사진 주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또 뭘 알 수가 있냐? 초기 철기 시대 때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을 막 봤더니 이런 화폐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화폐는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고 중국의 화폐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초기 철기 시대 때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중국의 화폐를 가지고 중국과 교역을 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치 무슨 똥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또 뭐냐? 믿기 힘들지만 붓이에요. 붓. 붓이 한반도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한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자를 썼겠죠. 그러면 이걸 다 묶어서 초기 철기 시대 샤랑샤랑 꿀랑꿍 사진을 줍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한반도의 초기 철기 시대 사람들이 누구와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2가지, 정답도 한 개 한 개 2개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요. 정리를 하자면 철기를 사용했고요. 농기구와 무기를. 그리고 청동기는 제사 용구로서 사용합니다. 제사 도구로서. 그리고 이거. 한반도 내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발전. 오수전, 반량전, 명도전, 다오리 지역에서 발견된 붓은 누구와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보여준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도 여전히 민무늬톡이고 덧띠톡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검은 간톡이는 뭐냐면 우리 청동기 때 남은 찌끄러기를 섞다 보니까 붉은색 톡이라면 여기는 철기 찌끄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의 간톡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 무덤의 형태는 이제 돌이 사라져요. 돌로 된 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나무관을 짰던 널무덤. 동무덤이 좀 특이해요. 이런 조그만한 항아리를 2개를 붙인 무덤이 있어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뭐 따로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긴 하지만요. 보시면은 일단 이거는 잡아드렸고 보시면 이게 동무덤이에요. 동무덤 같은 경우는 항아리를 2개를 이렇게 합친 거예요. 합쳐놓은 거. 그래서 역사 박사님들이 추정하기로는 이거는 어른이 들어가긴 무덤이 너무 작다. 그래서 어린이용 무덤으로 추정하기도 해요. 또 반박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여기 어른이 왜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그 핸드폰 보면 옛날에 그런 핸드폰 있잖아요. 이렇게 접는 거, 폴더폰. 사람을 꾸깃 접어서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철제 관련된 도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검은색, 철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검은색의 토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끝을 쭉쭉쭉 마른 게 앞에 봤던 요거. 띠를 두었다 그래서 덧띠 토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는 뭘 했냐? 그래요.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강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볍게 워밍업 차원에서 가볍게 한번 접근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까지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어디서? 저는 2강에서, 맞죠? 2강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